여러분, 절대 이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서랍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챙긴다고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영양제가 여러분의 간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센터가 10년간 3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매일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례입니다.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열심히 드셨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고용량 비타민 D였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건강을 챙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챙긴다고 드신 영양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째,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6가지입니다. 이 신호를 알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안전하게 영양제 드시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아시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짐 안 되면서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또래분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저는 10년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하는 영양제가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3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십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드시는 영양제의 정확한 성분이나 용량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복용 중인 영양제를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60%가 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TV 광고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영양제도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과다하게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왜 60대 이후에는 영양제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할까요? 먼저 이 배경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아셔야 왜 조심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시니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바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들어온 물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모든 물질이 이 필터를 거쳐서 정화됩니다. 약이든 영양제든 음식이든 간을 거쳐서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필요 없는 것은 배출 가능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가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지듯이 간세포의 수가 줄어듭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간세포 수는 30대의 75% 수준입니다. 4분의 3밖에 안 됩니다. 간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60대의 간 혈류량은 30대의 65%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양의 영양제를 드셔도 젊은 사람보다 혈액 속에 더 오래 더 높은 농도로 남아있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약물 대사 속도는 30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젊은 사람이 하루 만에 배출하는 양을 60대는 이틀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집안의 하수구와 같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집안에 물이 차오르듯이 신장이 망가지면 온 몸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거름막 역할을 하는 사구체의 수가 줄어듭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30대 때의 80% 수준입니다. 70세가 되면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양제 성분이 제때 배출되지 못합니다. 몸에 축적됩니다. 결국 독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혈액순환제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한 가지만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드시나요?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노인병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6%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45%가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과 영양제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약효가 너무 세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장기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 중 38%가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 때문이었습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60대 이후 영양제가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의 해독 능력 저하로 영양제 성분이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둘째, 신장의 배출 기능 감소로 영양제 성분이 축적됩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같은 영양제도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는 모두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드시거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영양제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 드시고 계시죠? 지금 드시고 계신 비타민 D 용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은 비타민 D 결핍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고용량 제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비타민 D 부족하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는 겁니다. 1000IU 대신 2000IU를 드십니다. 2000IU 대신 5000IU를 드십니다. 심지어 10,000IU 이상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습니다. 과다하게 드셔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물컵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넘치듯이 몸 밖으로 나갑니다. 넘치는 양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다릅니다. 지방에 녹아서 몸속에 축적됩니다. 마치 기름때가 냄비에 끼듯이 간과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을 일으킵니다.
고용량 비타민 D를 장기간 드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고칼슘 혈증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열쇠가 문을 열듯이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비타민 D가 적정량이면 필요한 만큼의 칼슘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쇠가 너무 많으면 문이 계속 열려 있듯이 칼슘이 계속 들어옵니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고칼슘 혈증입니다. 혈액 속 칼슘이 높아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메스꺼움이 생깁니다. 구토가 나고 변비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십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계속 드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산병원 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지속되면 칼슘이 신장에 쌓입니다.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돌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출산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으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 중 42%가 고용량 비타민 D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10명 중 4명이 넘습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는 혈관 석회화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수도관 있으시죠?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안 나오듯이 혈관이 딱딱해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혈관 석회화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배 높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다가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얼마나 드셔야 안전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 권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하루 800에서 1000IU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중에는 5000, 심지어 10,000IU가 넘는 고용량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D가 심각하게 결핍된 특수한 경우에만 의사 지시하에 고용량을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같이 드시는 겁니다. 이 경우 고칼슘 혈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칼슘제를 함께 복용한 65세 이상 여성 그룹에서 고칼슘 혈증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D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800에서 1000IU 이하로 드세요. 둘째, 칼슘제와 함께 드실 때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메스꺼움, 구토, 변비가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세요.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영양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 오메가3 드시고 계시나요? 몇 밀리그램짜리 드시고 계시나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적절한 양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00mg짜리 대신 3000mg짜리를 찾으십니다. 심지어 4000mg 이상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먹으면 혈관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대용량으로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위험은 출혈입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이 서로 뭉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혈소판이 뭐냐고요? 상처가 생겼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벽에 난 구멍을 막는 벽돌과 같습니다. 상처 난 곳에 혈소판이 모여서 구멍을 막아주는 겁니다. 오메가3가 이 기능을 억제합니다. 적절한 양이라면 괜찮습니다.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계속 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스피린 드시고 계시나요? 클로피도그렐 드시고 계시나요? 와파린 드시고 계시나요? 이런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항응고제와 고용량 오메가3를 함께 복용한 환자군에서 출혈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출혈 관련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코피가 자주 납니다.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출혈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장관이나 뇌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검은색 변이 나오면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뇌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뇌출혈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반신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72세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 4000mg을 더 드셨습니다. 어느 날 양치질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며칠 후 검은색 변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일주일 후 갑자기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하니 위장관 출혈이 심했습니다. 수혈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잇몸 출혈이나 검은 변을 봤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얼마나 드셔야 안전할까요? 다행히 기준이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권고에 따르면 하루 1000m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는 3000mg, 4000mg짜리 고용량 제품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성지방이 매우 높아서 의사가 고용량을 권한 경우에만 드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오메가3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에 담당 의사에게 오메가3 복용 사실을 꼭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오메가3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1000mg 이하로 드세요. 둘째, 혈액 관련 약을 드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수술 일주일 전에는 중단하세요.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D와 대용량 오메가3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더 위험한 영양제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영양제입니다. 홍국입니다. 홍국이 뭘까요? 붉은 효모로 쌀을 발효시켜 만든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걱정에 홍국 제품을 찾으십니다. 약은 부작용이 무섭고 천연식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홍국에는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과 거의 같은 물질입니다. 즉, 홍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천연식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약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약품보다 규제가 느슨합니다. 제품마다 로바스타틴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홍국 제품 30개를 검사했습니다. 어떤 제품은 로바스타틴이 거의 안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약물 수준으로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량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났습니다. 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효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 위험도 커집니다.
오늘은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다가 내일은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홍국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근육 손상입니다. 의학 용어로 횡문근융해증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질환입니다.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 속 물질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댐이 무너져서 물이 넘치듯이 근육이 녹아내립니다.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근육통으로 시작합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계속 드십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녹아내리면서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은 근육에서 나온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하수구가 막히듯이 신장이 막힙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 홍국까지 함께 드시면 이런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성분이니까요. 스타틴 약을 드시면서 홍국까지 드시면 스타틴을 2배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 약물과 홍국을 함께 복용한 환자군에서 근육 손상 위험이 4배 높았습니다. 10명 중 4명이 근육 관련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65세 남성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병원에서 스타틴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약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건강식품 매장에서 홍국 제품을 사서 함께 드셨습니다. 천연식품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부족 때문인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소변 색깔이 콜라색처럼 진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급성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응급 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분이 홍국 드시기 전에 의사에게 상담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또한 홍국은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간염이나 간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홍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처방과 모니터링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혼자서 홍국을 드시기보다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정식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약물은 용량이 일정하고 의사가 정기적으로 검사해 주시니까요. 정리하면 홍국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둘째, 근육통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영양제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항산화제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도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D처럼 몸에 축적됩니다. 과다하게 드시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출혈 위험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비타민 K가 뭘까요? 혈액 응고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상처가 나면 피를 멈추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마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E를 드시면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습니다. 출혈이 쉽게 발생하고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오메가3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E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와파린과 고용량 비타민 E를 함께 복용한 환자군에서 출혈 사건 발생률이 2.8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5년간 3만 명을 추적한 연구입니다. 하루 400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사망 위험을 높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확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항산화 작용이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가 필요합니다. 면역 기능에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없애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또한 고용량 비타민 E는 전립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셀렉트 연구입니다. 하루 400IU 이상 비타민 E를 복용한 남성 그룹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17% 높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니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비타민 E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다행히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결핍이 없다면 하루 400IU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E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루 400IU 이하로 드세요. 둘째, 항응고제 드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면 고용량은 피하세요. 5번째로 조심해야 할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이 뭘까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모발과 손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탈모 예방을 위해 고농도 비오틴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게 걱정되셔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비오틴은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혈액 검사가 면역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농도 비오틴이 이 검사를 방해합니다. 검사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2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와 심장 표지자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데도 비오틴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갑상선 약을 드시게 됩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심장 표지자 검사의 왜곡입니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트로포닌이라는 검사입니다. 심장 근육이 손상되면 트로포닌이 혈액으로 나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심근경색인지 판단합니다. 비오틴이 이 검사 결과를 낮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심근경색인데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의사가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고농도 비오틴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트로포닌 검사 오류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드신 영양제 때문에요. 비오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비오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나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비오틴을 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시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비오틴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혈액 검사 일주일 전에는 중단하세요. 둘째, 병원 방문 시 복용 사실을 알리세요. 셋째,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비오틴 복용 사실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60대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 D. 둘째,
대용량 오메가3, 셋째 홍국, 넷째 고용량 비타민 E, 다섯째 고농도 비오틴. 이 5가지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위험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즉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자주 납니다. 여러분,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아니면 안 나시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나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출혈 경향이 증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나 비타민 E를 과다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평소보다 오래 멈추지 않는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소변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거품 없이 맑으신가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하신가요? 아니면 맑은 노란색이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D나 홍국을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메스꺼움과 구토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영양제 드신 후에 속이 자주 메스꺼우시나요? 구토가 나시나요? 이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칼슘 혈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비까지 함께 있다면 더욱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이유 없는 근육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셨는데 근육이 아프시나요? 평소와 다르게 근육에 힘이 없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홍국이나 다른 콜레스테롤 관련 보조제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근육 손상은 방치하면 신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5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시나요?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되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뇌출혈이나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6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심한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쉬셨는데도 피로가 안 풀리시나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으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 기능 저하나 다른 장기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연관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자주 남, 둘째 소변 변화, 셋째 메스꺼움과 구토, 넷째 이유 없는 근육통, 다섯째 어지럼증과 두통, 여섯째 심한 피로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계속 드시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안전하게 영양제 드시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비싼 거 필요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복용 전에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영양제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 수치, 비타민 B12, 엽산 같은 영양소 수치뿐만 아니라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해야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없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드시기 시작하십니다. TV에서 좋다고 해서 옆집 아주머니가 좋다고 해서 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위험하죠. 실제로 검사해보면 부족하지 않은 영양소를 과다하게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환자의 45%가 이미 정상 수치였습니다. 필요 없는 영양제를 돈 들여 사서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도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안전수칙입니다. 건강검진 받으실 때 담당 의사에게 영양제 검사도 추가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세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제품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한꺼번에 드셨는데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배탈이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씩 드셨다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하실 때는 최소 2주 간격을 두시고 하나씩 시작하세요. 2주면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일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고용량을 드시지 마세요. 가장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의 절반 정도 용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도 더 오래 남아있고 더 높은 농도로 작용합니다. 절반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면 그때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간 기능, 신장 기능, 전해질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복용 중인 영양소의 혈중 농도도 체크하세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계속 변합니다. 3개월 전에는 괜찮았어도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영양제 드시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복용 전 혈액 검사. 둘째, 한 번에 하나씩. 셋째, 최소 용량으로 시작. 넷째,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이 4가지 모두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항열소 판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이거 먹어도 되냐고 한 번만 여쭤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대부분의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특히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보조제 등은 출혈 위험을 높이므로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술 전 진료 시에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목록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영양제도 적어서 가져가세요. 또한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홍국이나 인삼, 홍삼도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어떤 성분이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천연이라고 광고하는 것들 중에 실제로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제 구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기본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타민 D, 하루 800IU, 오메가3 하루 1000mg 이하, 그리고 종합 비타민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검사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드시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가능하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두부, 멸치, 녹색 채소 등을 통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식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부족한 것만 보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60대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영양제 5가지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는 고칼슘 혈증, 신장 결석, 혈관 석회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800에서 1000IU 정도로 제한하시고 칼슘제와 동시 복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용량 오메가3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국은 근육 손상과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사 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고용량 비타민 E는 출혈 위험을 높이고 일부 연구에서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400IU 이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고농도 비오틴은 혈액 검사 결과를 왜곡시켜 오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에는 중단하시고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둘째, 위험 신호 6가지입니다.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자주 남, 소변 변화, 메스꺼움과 구토, 이유 없는 근육통, 어지럼증과 두통, 심한 피로감, 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 즉시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영양제 복용법 4가지입니다. 복용 전 혈액검사로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으세요. 최소 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세요. 3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이 4가지는 돈이 거의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세요.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적절한 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의사도 약사도 영양제 회사도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지키는 도구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건강 다짐 한 줄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양제 복용이나 중단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질병 치료 중이시거나 약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현명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합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